네, 현재 미니 나스닥은 0.04% 하락해서 12,787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 뒤에 나스닥 선물 차트가 띄어져 있는데 그 지표가 발표되면서 상승을 보였다가 다시 한번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나스닥 뷰 먼저 확인해 볼게요. 팻말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네, 매도가 나왔습니다. 나스닥은 갑자기 오늘 크게 하락이 나왔다가 이렇게 큰 등락을 반복하는 이유가 또 있을까요? 10시 반에 일단은 GDP 발표 떴죠. 네. GDP가 생각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 전에 대한 폭을 먼저 확인을 하시면은 중요한 게 이제 굉장히 많은 하락을 이룬 상태예요. 전일에 이어서. 근데 이제 지표 발표 이후에 좀 조정폭을 그려주는데 네. 재차 다시 하락할 수밖에 없는 여건인 게 다음 주에 대한 이제 법인세 반영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을 좀 높이 평가하고 싶어요. 그래서 현재 지금 이제 매도 부분에 대한 접근을 다시 한번 들어갈 수 있는 라인대가 어디 구간대냐면은 지금 구간부터 일단 1차 가능해요. 지금 구간부터 지금 단기 고점 있죠. 12,083포인트. 여기 이제 저항 라인 한번 체크를 해야 되고요. 잠시만요. 확인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중요한 자리가 어디냐면은 정확하게 맥점을 한번 찝어드릴게요. 12,820포인트입니다. 12,820포인트. 얼마 안 남았어요. 12,820포인트. 여기서 저항을 한번 더 부딪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12,820포인트. 자, 일단은 GDP 발표 이후의 조정폭이지만은 좀 집중해야 될 부분은 재차 한 번 더 매도세를 강하게 칠 수 있는 라인은 한 자리 남아있다. 네. 이 라인이 뚫린다면은 이제 방향성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조정 확대폭으로 늘어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823포인트까지 또 올라왔거든요. 네. 지금 딱 지금 올라왔는데, 네, 자, 지금 차트 제 거 화면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거든요. 지금 제가 이제 추세 라인을 그려놨어요, 여러분들. 딱 지금 저항을 왔네요. 한번 들어봤죠, 네, 여러분들.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손절 라인이 명확해야 돼요. 12,830포인트 이탈이 들어간다면 짧게 손절 쳐버려야 됩니다. 35포인트로 좀 지정을 할게요, 35포인트. 네. 여기가 저항의 마지막 구간이고 최근 추이 자체 전일부터 내려온 하락장에 대한 이제 마지막 저항선이다라고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알려주신 자리값이 12,783포인트 맞나요? 지금입니다. 83포인트라고 하셔가지고. 네네. 근데 이탈이 바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정 포인트가 들어가야 되고 네. 지금 자리가 오히려 더 중요해요. 지금 자리? 예, 현재 20포인트. 값 자리. 현재 값 자리. 자, 지금 손절 라인을 정확하게 찍어 드릴 건데 네. 12,820포인트에서 12,830포인트 이 사이가 가장 큰 저항대며 네. 손절 라인을 좀 더 확대폭을 늘릴게요. 알겠습니다. 12,845포인트 이 정도로만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개장 상황을 보면서 지금 실시간으로 자리값을 수정해 드렸는데요. 12,820에서 30포인트가 저항 구간, 즉 매도 진입 가능 구간이고 손절 라인은 12,845포인트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장이 크게 하락할 것이라고 좀 예상하셨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하시는지 전략 좀 바로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네. 60분봉 같이 한번 차트 확인하면서 여러분들 지금 차트 화면 보면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12,820에서 좀 저항 라인이 생기죠, 여러분들. 좀 이따가 이탈이 이루어졌는지 한번 체크하고 아주 짧은 손익비 구간이 지금 방송 시간대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린 거예요, 매도 방향으로. 아시겠죠? 네. 자, 60분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일 사실 이제 큰 폭에 대한 하락이 있었어요. 전일. 맞습니다. 굉장히 큰 폭이었죠. 제가 전일 좀 추천드렸던 자리가 13,050포인트 이 자리였는데 전일 차트를 좀 보도록 할까요? 13,050포인트였는데 정확히 이제 이 자리 13,030포인트 이 자리에 이제 저항을 맞고 내려오는 구간으로 성립됐어요, 계속적으로. 어제 전일 저희가 방송할 때 이 시간 이 자리였대는데 여기 반등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어요, 제가 분명하게. 근데 지금 시장이 왜 이렇게 내려오나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최근 이제 국채 금리 관련해 갖고 급등이 나오면 시장이 내려가는데 지금 국채가 좀 안정화가 들어가는 상황에서 네. 왜 내려올까? 그러니까요. 네, 그게 제일 주요 포인트죠. 네. 그 내용을 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알겠습니다.
자, 화면 한번 돌릴게요. 자, 다음 주에 이제 부양책 발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잠시만요. 자,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수요일에 경기 부양책 발표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블루웨이브 상황이죠. 블루웨이브. 사실 이제 속전속결이에요. 민주당이 좀 주장을 한다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고. 근데 최근 가장 바이든이 주장하는 게 법인세 인상입니다. 법인세 인상. 근데 법인세를 왜 인상할까? 단순히 이제 국채 발행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상류층에 대한 세금을 걷어들임으로써 인프라 구축에 힘을 쓰겠다.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비용이 거의 이제 3조 달러에 육박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주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현금 확보에 대한 수단이 법인세 인상으로 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시가 추가적인 하락값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결론이고요. 일단 내용 한번 보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주 수요일 경기 부양책 발표 예정. 자, 증세가 공론화되면서 최근 이제 민주당이든 이제 공화당이든 이제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 강력하게 좀 지지하는 경향을 굉장히 눈에 띄고 있어요. 옐런도 그런 표현을 했었고. 자, 증세의 영향을 받기 시작한 시장. 자, 사실 이게 가불론박 자체가 이루어지면은 시장이 혼동은 안 올 거예요. 근데 최근 이제 블루웨이브 완성되고 이제 법인에 대한 어떤 의회 통과에 대한 내용을 본다면은 일사천리예요. 그럼 법인세 인상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다라고서 평가하고 그 시간이 다음 주 수요일 날 이 부양책 발표할 때 세액 증진에 대한 발표도 같이 실행할 가능성이 높다라고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 수요일까지 시장 반영이 좀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소 이제 증시가 한 번 더 이제는 국채 금리에 대한 영향이 아닌 세액에 대한 영향으로 다운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서 보고 있습니다. 자, 내용을 자세하게 보면은 이제 3조 달러예요. 원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인프라를 추진하는데 5차 부양책에 대한 어떤 금액은 다 소진할 예정이고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3조 달러가 더 필요한 상황에서 단순히 국채 발행에 대한 이제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 법인 세액 인상을 했던 거죠. 근데 시장에서 지금 예상하고 있는 거는 21%에서 25%예요. 21%에서 25%. 근데 일전에 이제 바이든이 주장했던 부분은 28%지만은 그렇게까지 늘리진 못할 것이다라고서 시장에 대해서 전망을 하고 있고 이 정도에 대한 어떤 세액 증진만 있더라도 증시에 대한 어떤 이제 상승 랠리에 대한 부담감은 되게 줄어든다라고 좀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보면요, 국채도 언제 급등할지 모르고 금리도 최근 저희가 이제 작년같이 이제 증시가 랠리 올라가려면 호재가 있어야 돼요. 호재가 이제 어떤 재정 정책에 대한 가능성 시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증시가 상승 랠리를 이끌 만한 요소는 지금 사실 좀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액 증진까지 따르면은. 그럼 매도세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추세를 먹기 굉장히 편하고. 자, 내용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백악관이 마련한 경기 부양책 규모는 3조 달러, 뭐 경기 부양안은 크게 두 개로 구성, 인프라 투자안, 그리고 교육 빈곤 퇴치 등 주로 이제 저빈곤층을 위해서 지원한다는 내용이 굉장히 강합니다. 여러분들. 자, 자, 내용 더 추가적으로 볼게요. 민주당이 법인세율과 최고 소득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포함한 증세의 무게를 두었다고 함. 이게 핵심이죠. 이게 다음 주에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고 시장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더 자세하게 본다면은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높이겠다고 한 바가 선거 유세 기간 동안 있었지만은 실질적으로 지금 상황에선 25%가 가능성이 높다라고서 시장에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증세에 대한 전망이 시장에 반영되기 시작했다. 본격적으로 사실 이번 주부터 논의됐기 때문에
가능성이 아직까지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이제 다음 주 세액 발표 전까지 매도세가 계속적으로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평가하시는 게 좋다. 이게 주 포인트예요, 네.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아셔야 되는 게 사실 이제 증시가 상승 랠리가 작년에 이루어졌었던 게 이제 회사채를 매입하겠다. 연준에서 네. 아니면은 우리 이제 재정 정책에 대해서 부양책을 더 펼치겠다 할 때 증시가 가파르게 상승을 했었어요. 네. 근데 지금 상황은 법인세액 늘리겠다. 자, 국채 금리 언제 급등할까? 이런 내용밖에 주되겠지 않기 때문에 증시 상승에 굉장히 제한적인 여건이 굉장히 많다는 걸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굉장히 부담되는 레벨이에요, 사실. 네. 부담되는 상황이고 증시가 상승 모멘텀을 갖기 위해서는 시황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현실적으로. 근데 이런 구간에서 사실 이제 매수 방향을 쫓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고 있어요. 자, 차트 한번 다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증시 잠깐 체크를 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18,000 이제 이 저항 라인이죠. 이거 확인되시죠, 여러분들? 그죠? 지금 저항에 맞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지금 차트 보실 때 매도 보시는 분들은 진짜 중요해요. 집중을 하셔야 되는 게 수익을 거둘 때는요. 수익 걸 때 진입 자리가 이 구간에서 포착이 된다면은 수익을 거둘 때는요. 손절이 이 자리로 지정이 되잖아요. 12,840포인트로 딱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익절은 어디까지 볼까요? 전 저점 12,720포인트를 이탈하는 구간에서 이제 익절 확보 구간이 생기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손익비를 한번 구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손절은 여긴데 진입 구간, 익절은 여기죠. 익절 구간이 이 정도 폭을 나오고 손절 폭이 이 정도 나오죠. 이런 구간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손절을 당해도 짧은 손절 컷으로 마무리 지어버리고 익절을 뽑을 때는 굉장히 큰 수익성으로 다가설 수 있는 자리값입니다.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일봉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따 이제 포지션을 한번 더 체크를 하고 오늘 매도세가 한 번 더 크게 내려갈 가능성이 일단 굉장히 크게 제기됩니다. 아시겠죠? 한 번 더 음봉에 대한 형태를 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최근 이제 전 고점에 대한 형태를 지켜보면은 60분봉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자, 최근 고점에 대한 모멘텀이 미 증시에서 가능성이 띄었었어요. 미 증시에서.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이제 여기가 고점 레벨링 구간이에요. 굉장히 제한적인 모멘텀을 그릴 수 있다고 가정을 열어두는 거죠. 최소한 박스권이 열리더라도 지금 하단폭에서 12,600, 12,400까지는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구간대입니다. 이런 구간대에서 사실 매수 위치를 잡는 거는 한 모멘텀을 쉬시는 걸 권유드리고 지금 저희가 이제 개장하고서 수완 아나운서랑 좀 급하게 여기서 매도를 좀 보셔도 괜찮다라고 설명드린 구간에서 네. 매도 수익권이 확보됐는데 손절 자리가 굉장히 명확하기 때문에 좋은 위치값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이탈 구간이 들어선다면은 잠깐 모멘텀 쉬어야 돼요. 대기 구간은 완전히 넘어가 버립니다. 좋은 자리예요, 굉장히. 이 정도만 지금 참고하시면. 자리가요? 네, 12,000 아까 820포인트 그 네. 자리가요. 굉장히 좋은 구간입니다. 전체적으로 차트 본다면은 한번 부딪힐 수 있는 여건이 아직까지 마련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위치값이에요. 근데 지금 시황 보면은 아까 보셨죠? 네. 리포트 자료 이제 증시에 반영되고 있는 과정 중이다라고서 계속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발표가 다음 주 수요일 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네. 그 전까지 시장 반영이 이루어진다면은 아직 매도세가 굉장히 우세하다. 지금부터 반영되기 시작했다라고서 평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섣불리 매수 보는 거는 단순히 이제 단타폭에 대한 상승 랠리만 보기면 좋은데 추세 진폭을 좀 크게 드실 분들은 매도에 대한 집중 구간을 굉장히 하셔야 되는 시기입니다. 아시겠죠? 네. 이상입니다. 네, 네. 나스닥 한 번만 보도록 할게요. 괜찮나요? 알겠습니다. 네, 나스닥 한 번만 보도록 할게요. 지금 나스닥 많이 내려갔죠? 나스닥이 지금 크게 하락했습니다. 네. 아까 지금 그 자리 매도했으면 네, 여기서 제가 12,820포인트에서 매도 보라고 했는데 네네. 이 자리죠. 저희가 40포인트 손절 두고 손절 안 나가고 계속적으로 매도 내려오죠. 지금 하방값에 대해서 접근을 했죠. 네. 여기서 여러분들 단기 한 계약 내지 한 계약 트레이딩 들어가시는 분들은 여기서 완전 처형 수익 끝내버려야 돼요.
이거 많이 먹은 겁니다. 아, 지금 여기서- 익절 하시나요? 네, 익절 하셔야 돼요. 어. 익절 하셔야 돼요. 제가 분명히 얘기 드린 게 여기가 익절 포인트고 진입 포인트고 손절 포인트다. 이렇게 얘기 드렸죠. 진입 들어갔죠. 방송하자마자. 맞죠? 여기 저항 레벨 걸린다고 얘기를 했죠. 저항 걸린 겁니다. 완전히 오늘 물고 늘어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본절 오면 끝나는 거예요. MIT 매수 여기서 거시고 그냥 홀딩 전략으로 가셔도 됩니다. 근데 반청은 하시라 이거예요. 쌍계약 이상이신 분들은. 두 계약 이상이신 분들만 반청하시고 남은 계약 끌고 가라 이겁니다. 한번 내가 오늘 큰 수익 한번 내보겠다고 들이대는 거예요. 그래야지 한 계약으로 이제 3,000달러, 4,000달러, 5,000달러 정도 수익이 나는 겁니다. 제가 왜 이걸 중요하게 생각을 하냐면요. 보세요. 손절이 짧죠. 여기 손절 레벨링 구간이요. 아까 손절이 12,300 잠시만요. 12,840포인트였죠. 이 자리입니다. 밑단. 빨간색으로 표현할게요. 여러분들. 자, 진입 구간이 어디예요? 12,820포인트죠. 네. 자, 익절 어디 보라고 했어요? 최하단 구간, 여기 이탈 들어가면인데 이 구간대에서 청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12,720 구간 근처에서 지금 청산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손절폭 여기죠. 익절폭 여기죠. 이거 손익비 끝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손익비를 구성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추세에 대한 전략이에요, 여러분들. 매도값을 보더라도 제대로 된 진입 구간에서 포인트를 봐야 되는데 오늘 굉장히 운이 좋게 방송 시작하자마자 포인트가 나와버렸어요. 맞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왜 이 자리를 봤는지. 네. 이런 자리가 중요해요. 앞으로 매매하면서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오는 자리다.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그죠? 저항 라인 제대로 걸리죠. 지금 주황색 선 보겠습니다. 자, 다 지울게요. 주황 선 볼게요. 여기 보이시죠? 주황선. 마지막 저항 라인이에요. 여기서 가장 크게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GDP 발표 떴네? 조정폭 열리겠다. 대기. 저항 걸렸다. 그러면 최하단으로, 회왕님, 최하단으로 내려갈 자리는 어디입니까? 어디까지 가능성이 굉장히 열립니까? 여러분들 파동 체크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볼게요. 자, 어디까지 열려요? 보이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보이지도 않아요. 12,000 잠시만요. 최하단 구간 봤을 때 12,650포인트 밑에까지도 쭈루룩 내려간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 채널 폭을 유지한다는데. 그죠? 여러분들 이해하세요. 기억하시고 왜 이런 자리를 노리는지. 좋은 자리값이라고 제가 시작할 때부터 얘기를 드렸어요. 좋은 자리값이라고. 이런 자리 딱 요 자리만 딱 한 진폭 먹어버리면은 바로 1,000달러 수익 나는 거예요. 한 계약으로. 와, 한 계약에 1,000달러면 그죠? 네. 지금 어떻게 보면 400틱인데 그러면 한 2,000달러 될 거예요. 2,000달러, 2,200달러, 300달러 정도 나올 거예요. 아까 12,820에서 잡았다면. 아, 그러면은 거의 한 15분 만에 200만 원, 300만 원을 그죠? 번 그 굉장히 꼴이네요. 좋은 기회죠. 네. 그럼 이 한 모멘텀만 보더라도 굉장히 큰 손익비가 나와요. 근데 지금 세액 관련해서 나오지 GDP 좋게 나오든 안 좋게 나오든 그 의미 없다 이거예요. 네. 지금 시장 반영은 세액 증진에 달려 있다. 다음 네. 주 수요일까지. 그럼 매도세 랠리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서 평가하는데 지금 12,720 달성했습니다. 무조건 청산값 반계약 한 계약 이상 끊어가고 홀딩하는 자리예요. 남은 계약은. 아우, 지금 계속 내려가네요. 내려간다니까요. 와, 오늘 좀 시장이 무섭네요. 만약에 제가요 장이요 뒤틀릴 수 있잖아요. 네. 이 이탈이 나와버렸다. 매매하지 마세요라고 할 거예요. 안 보입니다. 제대로 나온 거예요. 오늘 방송하다가 이렇게 드물어요. 이제 나스닥 하고 있는데 딱 포지션이 나오기는 그 시간에. 오늘 운이 좀 좋네요. 운보다는 뭐 사실 이제 기다리는 자리 이런 거 있는데 실력인가요? 운보다? 실력이죠. 저는 실력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운과 실력이 아닐까요? 실력입니다, 여러분. 알겠습니다. 근데 기억을 하세요.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네. 이게 계속적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요. GDP 높게 나와더라도 상관없어요. 지금 막 이제 양봉 60분봉에서 하나 뜨니까 네. 이제 매수 내려갈 것 같죠? 올라갈 것 같죠? 아니라는 거예요. 저항선 부딪힌 겁니다. 지표는 뭐 거의 시장이 무시를 하는 정도로 그죠. 오늘 그러면 어떻게 가파르게 되냐면은 하락하네요. 네. 여러분들
봐봐요. 이런 양봉세 흐름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또 높다는 거예요. 한 번 더. 이거 보이시죠? 이런 거. 네네. 여러분들. 매도폭이 한 번 더 확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12,840이죠. 704 잠시만요. 12,000 이제 7 잠시만요. 12,840이죠. 여기는요. 벗어나면요. 매수로 이제 진폭 바뀌는 거예요. 근데 딱 붙었을 때 접근해야지 여러분 수익 크게 날 거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 재밌어요, 여러분들 해외 선물 하다 보면 자리 한번 잘 잡고 다 하루에 이제 1,000틱, 2,000틱 수익 내봐요. 기분 진짜 좋습니다. 아, 오늘 벌써 장사 끝났네요. 하루 장사가. 이거 하루 장사 끝난 거죠. 네. 데일리 트레이딩에서는 이만큼 수익 내기가 한계약으로 힘들어요. 진폭 제대로 먹었으면은 그렇죠. 굉장히 어렵죠. 그죠. 굉장히 좋은 찬스인 거예요. 네. 자리값 좋으면 버틸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자리가 생각보다 자주 와요, 여러분들. 근데 기다리면은 좋은 자리 찾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